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이제 1, 2강 듣고 이제 3강 넘어오셨습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촐랑맞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또 희한하게 또 역사에 좀 흡입력이 있는데 뭐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예, 아니시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예, 제대로 듣다 보면 사실은 제 강의가 한두 강 들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재미있게 저도 이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이거는 뭐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바로 그 파트입니다. 일단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바탕으로 여러 세기, 뭐 여기에서 사실 왕 넣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에 늘 자주 나오면서 언급되면서 알아두어야 될 만한 왕으로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에 걸쳐서 한번 여러 선생님들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 3세기 뭐 고구려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하나 더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러한 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중앙 집권 국가들은요 4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 4개의 특징을 먼저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4개의 특징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왕권이 세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왕위를 자신의 자손에게 세습하는 왕위 세습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중앙집권 국가로 우리가 발전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교를 수용했어야만 합니다. 불교를 수용했어야만 합니다. 자, 불교 수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율령이요. 반포되었습니까? 법적 체제가 바로 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걸 바탕으로 여러 전쟁 끝에 이제 영토를 늘려나가죠.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요 4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중앙집권 국가에는 4개의 특징이 있으니 왕위가 세습됐고요. 불교가 수용되었었고 율령이 반포되었었고 영토가 확대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다. 자, 그러한 특징의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 이제는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별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4세기는요 조금 막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백제한테 와갖고 여기 앞에 고국 원앙,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 그 근초고 왕에서 이종원 씨가 맡았던 그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원통하게 근초고 왕한테 평양성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고국 원앙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로 이 고구려는요 국가적인 위기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 위기 상태에서 이거 제가 좀 흥분했네요. 위기 상태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때 이제 그 이후 왕권을 잡았던 왕이 누구냐면 소수림 킹이거든요. 자, 소수림 킹 어땠을까요? 자신의 선대 왕이 그런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저같이 흥분 잘하는 다혈질적인 스타일은 그냥 칼 들고 뛰어나갔을 거예요. 감히 우리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소수림의 왕의 행동이 그 이후 고구려의 발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소수림 왕은요 흥분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걸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국력이 딸려. 그럼 우리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가야 될 거야. 일단은 고등종교를 받아들이자. 불교 수용. 이거 수용해야만 돼. 그래야지 우리 더 발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백년지 대계 아니겠어? 당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 교육제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태학을 만듭니다. 태학을 설립하죠. 태학을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법적 체제도 만들죠. 그게 뭡니까? 율령. 반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흥분을 잘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큰 사람이 못 되지. 그러니까 역사만 그냥 이렇게 전하는 전달자일 뿐인 것이지 정말로 그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주도 세력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소수림 왕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상황 봅시다. 자기가 얼마나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뭔가 이 국가의 토대를 닦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 그가 누굽니까? 소수림 킹입니다. 자, 소수림 킹 다음에 등장했던 거. 엄밀히 따지면 391년에 왕위에 올라가니까 4세기입니다. 그렇지만 4세기에서 5세기 걸치면서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이 왕만 얘기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 왜 그러냐면 다 우리 것 같아. 만주고 이거 다 우리 것 같아. 그가 누굽니까? 게토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킹입니다. 자, 광개토 킹은요. 일단 우리 역사에서 못했던 걸 너무나 많이 했어요. 못했던 걸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일단 광개토 대왕 하면 일단 뭐 이 영토 늘리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일단 영토를요. 확대시킵니다. 영토 확대를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까지요. 만주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 지역까지. 이북 지역까지 자신의 영토를 확대시킵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둬야 되는 게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역법을 계산하고 했었잖아요. 날짜를 카운트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야. 야, 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 너네 아니야. 이젠 나야. 나 광개토라고. 이제 앞으로 이 연호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영락이라고 해. 그래서 영락 몇 년.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도 이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영락 몇 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락 나오면 광개토다. 광개토 대왕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라라라 신라를요. 지원해 줍니다. 신라를 지원해 줍니다. 신라 사실 지원은 400년에 딱 지원해 줘요. 이때 이제 신라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뇌물 마립간이었습니다. 뇌물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왜 지원해 줬을까요? 이때 거의 신라가 망할 뻔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원을 해줬을까요? 신라 지원의 이유는 만약에 이때 신라가 망했다라면 백제랑 맞상대하는 건 아마 고구려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를 지원해주면서 오히려 그 삼국에 있었던 그런 이제 역학관계를 이제 헤쳐나가게 되죠. 특히 이 신라를 지원해줬었던 그 증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이후에 신라 경주 한복판에서 그릇이 하나 발견됩니다. 근데 그 그릇을 보니까 그 그릇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광개토 지호태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뭐냐면 호우명입니다. 호우명 그릇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우명 그릇에 뭐가 있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이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5만의 기병을 보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국에서도 함부로 넘보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시켰었던 바로 그 왕 누굽니까? 게토 광개토 킹이었습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까지 있었던 킹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전통은요, 바로 그의 아들한테 이어집니까? 그게 누굽니까? 장수킹입니다. 자, 장수왕. 왜 장수왕일까요? 간단합니다. 맞아요. 장수했어요. 이때 이 정도 몇 년 정도 이때 살면 장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한 50세 전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갑잔치 한 거잖아요. 60까지. 지금은 60 살면 60 드셔가지고 거기 어디야 아파트 어딥니까 경로당 이런 데 가면 막내입니다. 얘 애기야 막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요 마을에서 60까지 살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해 준 거예요. 회갑잔치, 환갑잔치 이렇게. 예. 근데 이 장수왕은요 왕만 몇 년 한지 아세요? 왕만? 선생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왕 재위 기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왕 재위 기간이 76년입니다. 76년. 이거는 조선시대 전 왕 통틀어서도 짱이야. 그래서 장수야. 이 장수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냐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제가 썼다 지울게요. 이렇게 돼요. 세게 읽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조다. 예, 조다예요. 조다고 실제로 이 조다는요 아빠보다 먼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왕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넘겨받는 게 대부분인데 아버지가 너무 팔팔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장수왕은 정말로 장수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 장수왕의 업적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첫째는 남하 정책을 실시합니다. 남하 정책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어디로 천도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평양으로. 평양이래요. 평양으로 천도하죠.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고요. 결국에는 이 평양 천도 끝에 그 결과물이 뭐가 됐던 것입니까? 맞습니다.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업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개토대왕 하면 광개토대왕 능비 있죠? 그것을 만들었던 건 아들 장수왕 때입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나서 하나의 비석을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중원고구려비입니다. 그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장수왕을 끝으로 6세기 가면서 사실은 이 고구려에 내세울 만한 왕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이후에 물론 뭐 연개소문 이런 왕은 아니지만 주요 인물들이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고구려가 왕으로서는 뭐 크게 그렇게 기억되진 않는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자, 이제 백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첫 번째 누굽니까? 이 고이킹입니다. 자, 이 고이왕은요, 그가 얼마나 이 백제의 기반을 잘 닦아놨는지 그 뜻을 고이고이 그려라. 그래서 고이왕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국가 체제를 잡았었다고 그랬었죠. 그 체제 중에서는 법적 기준, 법적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거 뭐가 있습니까? 율령을 반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먼저 하나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등이라든가 관복을 정비했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초를 닦아 놓게 되면 기틀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바로 그 4세기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초고 근초고킹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초고킹입니다. 근초고킹은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꼭 별표 쳐주시고 주요 내용들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 이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요, 뭐 요서, 산둥, 규슈 지방을 완벽하게 뭐 진출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최근에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억지 논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통설은요, 요서 지방까지는 우리가 진출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고 있고요. 요서 진출은 보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산둥 지방 일대, 중국과의 그런 일대라든가 산둥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역, 요 지역과는 많이 교류를 했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요새는 이제 보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해외의 대외 관계라든가 진출은 요 정도가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마한 병합입니다. 마한 지역의 병합은 우리는 흔히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냥 당시엔 이 나라들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실은 사만 중에서 마한, 주로 이 충청도, 지금의 충청도 지역 일대나 뭐 전라북도 지역, 요 일대 지역에 상당한 많은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백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초광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마한의 자녀 세력, 뭐 목지국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을 완벽하게 다 병합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부자상속제를 이제 완전히 일치시키는데,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아빠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건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데 여러분, 초반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부족 연맹체라든가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요, 주로 옆부족한테 이제 왕이 가든지 아니면 주로 형제 상속제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초광 때 오면서 부자 상속제가 이제 정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도 7지도.
칠지도 무슨 지도 이게 아니라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라는 의미인데요. 당시에 이 근초고 왕이요. 왜 왕에게 하사한 것이에요. 야, 잘해. 그러면서 이제 그 하사했었던 그 근초고 왕의 주요 그 내용 바로 이게 지도 칠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5세기인데 5세기 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요하강, 랴오허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동쪽을 요동반도라고 하고요.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근초고왕이 어디까지 진출했었다고요? 여기에 있는 요서까지는 진출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산동반도 일대 중국과 교류,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의 규슈 지방과 교류 이런 정도 내용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세기 오면서요.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고구려가 이렇게 갑자기 아주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제가 5세기 되면서 좀 위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축되었던 왕들 네임 한번 가보자면요. 누구? 게로왕이 있습니다. 게로왕이요. 아주 괴롭게 죽음을 당해요. 괴롭게 죽음을 당해요. 장수왕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수도 그 한성 지방에 문을 주어버리고 새로운 지방으로 웅진 지역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게로왕이 괴롭게 죽자 그 다음에 문을 주어버리고 그 한성에 그 문을 주어버리고 갔던 바로 그 왕 문주왕입니다. 문을 주어버리고 갔다 그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들이 이렇게 이제 세게 되자 고구려가 세게 되자 신라랑 동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제 동맹이라고 하고 그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동성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신라 그 얘기 말씀드릴 때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세기 오면서 백제는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요, 실제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와요. 각 지방의 왕족을 주로 이제 파견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2담로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지방 체제를 정비한 주로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무령왕이 나온다라면 또 이게 또 나옵니다. 그가 죽고 나서 큰 업적을 남기는데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이 벽돌무덤 양식이에요. 당시 우리나라에선 없던 양식이었었거든요. 이건 중국과의 교류, 특히 중국의 남조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무령왕릉이라는 거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무령왕이 어느 정도의 또 다시 한번 제도약의 기틀을 만들자. 저랑 이름이 비슷한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왕입니다. 이 성왕은요. 일단 이렇게 해요. 일단 국호 이름을 바꿔요. 야, 우리 백제? 뭐 10제로 시작했다고? 10명의 신하에서 시작했다고? 아,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더 성장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국호를 뭘로 바꾸냐면요. 그것을 남부여로 바꿉니다. 사실은 부여의 이주민이 만든 게 고구려잖아요. 고구려의 이주민이 만든 게 또 백제거든요. 뭐 온조 신화 이런 거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백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야, 부여의 혈통을 이어받은 게 뭐 니네라고? 니네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No! 너 아니야. 고구려 너네 짝퉁이야. 우리가 진퉁이야. 내가 바로 부여의 적장자야. 라는 그런 의미. 자신들의 정통성을 다 강조하는 바로 국호로 남부여라는 국호를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자, 그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한강유역을 꿈에 그리던 한강 아닙니까? 한강유역을 일시에 회복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일시냐? 왜 일시적으로 회복하냐? 이 성왕이랑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면 신라에서 나오는 진흥왕이거든요. 이 진흥왕과 손을 합쳐서 한강유역을 다시 이제 차지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바로 이 진흥왕이 뒤통수를 바로 때립니다. 바로 배신을 때려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회복했었다라는 거, 요게 바로 성왕의 주요 업적입니다. 물론 수도도 어디로 가냐면 웅진에서 좀 더 공격형 지향적인
사비, 직임의 부여지방으로 수도 천도한다라는 것도 성왕의 업적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주요 제일 중요한 거 남부역,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라는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그렇게 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러다가 4세기 때 누가 등장하냐면 내물왕이 등장합니다. 자, 내물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물왕이 했었던 업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김씨만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김씨만 세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씨만 독점적으로 왕위를 이제 세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원래 이 신라의 왕호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이렇게 왕호가 변화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에는 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이런 식으로 변해오다가 요때 처음으로 무슨 용어를 쓰냐면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왕호예요, 왕호. 당시에 이제 왕을 마립간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내물왕이라는 표현보다는 내물마립간이라는 말이 맞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물마립간입니다.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마립간을 사용했었다라는 거. 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지원을 받았다?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서 당시에 외랑 가야랑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신라에 쳐들어와서요. 경주 지역에 경주 지역이 막 난리가 나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거의 막 신라가 위태위태하니까 그걸 누가 지원해줬다? 여기는 광개토대왕이 내물왕을 지원해줬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5세기 오면서 다시 이제 이 고구려가 세지죠? 그러니까 또 누구랑 이제 친해지게 됩니까? 이 이제 둘이 친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특히 뭐 동성왕 때는 뭐 소지마립간 이런 이제 이러한 왕들이랑 제가 요것만 하나 간단히 해볼게요. 이 소지마립간이랑 동성왕 때 무슨 정책이 있었냐면 결혼 정책이 있었거든요. 결혼 정책.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결혼 정책을 하는 것이죠. 왜 이 결혼 정책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들의 이 나제 동맹을 더 강화시키는 걸로 이제 결혼했는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연예인 중에서 지금 남자 연예인 중에서 제일 멋진 연예인 한번 대보세요. 누굽니까? 여기서 조인성 씨 나오면 안 되지. 소지 뭐 아닙까냐 그랬잖아. 소지섭 씨, 소간지, 소지섭 씨 같은 보면 여선생님들 무슨 생각 드시죠? 와, 진짜 멋있다. 난 내가 봐도 솔직히 너무 멋있더라고. 딱 수트 딱 입고 딱 그 핑크에 딱 그 몸매도 좋고 딱 하잖아. 수트 딱 입으면 수트발 막 끝장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소지섭 씨 보면 진짜 저런 사람 보면 결혼해서 소시성의 아들을 낳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소시성의 딸을 낳고 싶다. 이렇게. 소지섭 씨 보면 동성. 소씨랑 같은 성. 왜 결혼해서 나오면 같은 동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성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좋으면 가져가시고 아니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세기에 왔습니다. 6세기 오면서 이들의 황금 시대가 열립니다. 누굽니까? 지증킹. 버픈킹. 그 다음에 진흥킹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업적은요, 여러분 정말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황금 세대를 열었었던 이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증왕은요, 일단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선생님, 그 전까지는요, 신라는 뭐 사로국 이렇게 이제 표현됐었지 실제로 신라라고 표현됐던 건 지증왕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증왕은요,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는 용어. 사실 이렇게 따지면 소지섭은 소지왕이 아니라 소지마립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증왕 하면 우산국. 우산국을 복속시켰죠. 복속시키는, 자, 요러한 일을 했었던 게 누구다? 지증왕이라는 거. 다시 한번요. 뭐 있었다고요? 신라라는 국호를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등장했습니다. 누굽니까? 버풍왕입니다.
자, 버풍왕이 실제로 대부분 다 하고요. 그것을 한강력을 장악한 게 진흥왕이에요. 버풍왕은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병부를 설치해요. 이 병부 설치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자면 뭡니까? 국방부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골품제도 정비하고요. 골품제도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가야 지역에 있었던 어느 지역? 가야의 금관가야. 금관가야를 복속시킵니다. 금관가야를 복속시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하나,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불교의 공인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 누굽니까? 차돈 이차돈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들어도 웬만한 판타지 소설보다 이게 더 세지 않습니까? 이차돈이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 워낙에 이 고등 종교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차돈이 뭐라고? 형님, 이게 되게 버풍왕이랑 실제로 이차돈이 친했대요. 형님 제 목 치세요. 제 목 안 하고는 도저히 이게 안 돼요. 널 어떻게 좀... 치세요. 그래야지 나라 발전한다니까. 치세요. 그래갖고 억울하게 어쨌든 해갖고 목을 딱 자르죠. 그러니까 목이 딱 잘리면서 이게 박격포처럼 날아가. 머리가 딱 잘리는데 박격포처럼 날아가서 남산을 넘어갔다고 나오거든요. 그 경주에 있는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박격포처럼 날아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피가 나와야 되는데 우유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흰 우유가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위에서는 꽃비가 떨어지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안 믿으면 안 되겠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진흥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흥왕은요, 일단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화랑도를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누구? 성왕이랑 힘을 합쳐서 어디를 드디어 장악합니까? 한강 지역을 장악합니다. 물론 이때는 배신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강 지역 장악하고 나서는 뭐합니까? 여러 개의 순수비. 순수라는 게 뭐냐면 완전 순수하게 생겼다. 이 순수가 아니라 왕이 직접 행차해서 거기에 왕이 직접 행차하는 걸 순수라고 하거든요. 왕이 행차한 다음에 거기에 비석을 세웠다. 그거를 순수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뭘 세웠었다? 순수비. 단양 적성비 및 4개의 순수비를 세웠었죠. 그래서 순수비를 하게 되면서 특히 여기에 있는 이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게 누구다? 여기에 있는 진흥왕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수업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고구려 5세기 때 잘 나갔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소수림과 광개토 대왕의 업적 잊으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백제는 자 4세기 때 근초광이 잘 나갔지만 3세기 때 고이왕의 업적을 잊으시면 안 된다. 물론 6세기 때 성왕의 부흥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챙겨주시고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내무랑이 그래도 어려운 국가 살림을 좀 잘 해주면서 이제 6세기 때 가면서 황금시대를 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